내일이면 이제 바뀌겠네. 예, 기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의도는 커피 놓고 좀 편하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많이들 와주셔서 뒤에 좀 자리 불편하신 분들 죄송하게 됐고요. 그래도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고 그러시네요. 제가 대표님 일정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질문 쉽게 이렇게 시간 쫓기지 않고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드롭 밑에서 하는 마지막 제가 계속 마지막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기자 간담회인 것 같고요. 우선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 안 주나요? 특별히 저만 빼먹고. 아유, 이제 대표 맡은 지 6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정말 6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 국민들, 시민들 이렇게 만나 뵈면 저를 얼굴을 보자마자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힘들지 않냐고. 근데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이 한 분만 말씀하시는가 했는데 전국 어디를 가도 마치 서로 미리 회의한 듯이 똑같이 저 얼굴만 보면 그 말부터 튀어나옵니다.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참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구나 싶습니다. 저 솔직히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운전할 때 험한 길을 이렇게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승객이 막 멀미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없는 브레이크 허공에 대고 막 발로 브레이크 잡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저하고 함께 이 과정들을 겪었던 많은 그 지도부에 있는 분들, 지역위원장들, 당원분들, 동지들 아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처음 이제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저 마포에 있는 그 한 빌딩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아주 그 경험이 짧은 당직자 내지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아마도 한 30명 정도와 함께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이제 총선을 치러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거혁명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또 고난이 닥친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 존재하지도 않는 리베이트 의혹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저는 당 살리려고 대표를 내려놨습니다만 당은 제대로 체계를 못 갖춘 채로 그냥 외연 확장을 못한 채로 대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총선 때 기대했던 바는 이제 좀 더 발전하는 국민의당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만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외연 확장도 하지 못한 채로 대선을 치르다 보니 굉장히 미흡한 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가장 열심히 본 것이 그 대한민국 정당사라는 책입니다. 개정판 제가 봤었는데요. 거기서 지난 수십 년간 제3당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만 집중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선 지나고 그 100일 동안 그걸 보면서 처음에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모은 정당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패배로 이제 우리 당의 소멸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대표로 나선 계기입니다. 제 5년 후 뭐 대선 계획,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제가 대선을 꿈꿨더라면 대표에 안 나섰을 겁니다.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선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대표로 나서는 게 결코 도움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도 승리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섰습니다. 즉 저는 제 개인의 어떤 미래 계획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없어질 이 당을 살려야겠다, 그 결심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끝에 이제 그 통합 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통합이 어제도 그 중앙회의 끝나고 중앙위원회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으로 전당원이 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통합은 거의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당대표끼리 밀실해서 합의해서 그걸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전당대회는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뭐 의사소통도 거의 없었던 적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치사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에 붙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전당원 투표에서 무난하게 찬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솔직히 긴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거도 많이 치러보고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선거든 어떤 투표 결과든 그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민심, 당심은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지난 넉 달 정도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 실망한 당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져서 반대가 과반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걱정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실 하고 겸허하게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본 겁니다. 이제 다행히 많은 당원들께서 여전히 이 길이 옳다고 이제 결정해 주셔서 이 통합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반대파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뭐 불법적인 통합이다 또는 그 뭡니까 뭐 독단적인 뭐 통합이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당원 투표에 의한 것이 무슨 당대표 독단으로 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불법이라고 해서 가처분 소송이 3건이 이제 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항목으로 따지면 정말 수십 개 정도를 전부 다 뭐 하나라도 걸리라는 심정이었겠죠. 가처분 소송을 다 냈는데 그 중에서 조그만 것 하나도 그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100%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정말 합법적으로 과정을 거친 전례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영호남이 통합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 그리고 영남에 기반을 둔 바른정당, 이제 두 당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 해보면서 알았습니다. 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DJ나 YS조차도
이 일을 하시지 못하셨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로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이 필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당원들이 공감하시니까 그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구나 라고 저는 겸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기대들은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잘해왔다기보다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라는 생각, 그 생각 저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대표가 아닙니다만 저는 직위에 관계없이 우리 당의 정말 바른미래당의 성공, 바른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도로. 질문 받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자진들이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언론사마다 야당반, 여당반 이렇게 해서 소속도 다른 데도 있고 해서 재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내일 이후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끄떡끄떡 하는 분도 계시고 절레절레 하는 분도 계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의 유성애 기자라고 하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이제 책임감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공동대표를 맡아서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에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시겠다고. 그 후에 이제 대표님 거치는 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예, 아마 두 당의 상황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진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분의 의원으로 출발해서 9분이 남은 상황에서 내부 정리는 끝나고 이제는 통합만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막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제 통합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는 내부 정리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통합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 정당의 성공만 생각하게 되고, 저 같으면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을 위해서는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합류를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을 완성시키는 데까지가 이제 제 역할, 대표로서의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승리라든지 이 통합당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역할들 주어진다면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다른 미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에는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시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 거취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넉 달 동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중진 의원님은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까지 단언을 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로서도 거의 200% 정도 이 일에만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제 거치는 그 다음 문제이고, 이것이 완수될지 안 될지 어제 투표 결과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제 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성애 기자님도 계속 우리 담당하세요. 예, 같이 고민해 보시죠. 거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채널A 김민지입니다. 예, 선생님, 내일 이제 당 정당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예. 본인의 말씀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건강정책의 합리적 진보라든지 합리적 중도 이런 표현을 두고 이견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예, 이제 정강정책 이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서로 의견 차이가 없는 게 비정상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되는 공통 분모들만 모아서 발표하면 저는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도 얘기해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 관련해서 네, 또 주상우 의원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내일 합당대회 여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강력하게 말했는데 오늘 어떻게 합의가 될지 예, 합의가 되는 부분만 발표하면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합당 과정 연합뉴스 TV 최덕재라고 합니다. 합당 과정에서 이 부분에 반대파의 반발이 심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뭐 수백 가지, 수십 가지도 더 된다, 근데 3개까지 하는데 소회를 밝히신 입장이니까 힘들었던 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치하면서 나름대로 원칙 중에 하나가 다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중에 10분의 1 정도만 합니다.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치인은 굉장히 엄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틀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고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는 엄중함 때문에 그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저는 그 제가 하고 싶었 말 10분의 1 정도만 하자는 게 제 그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도 아마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그런 거 같은데요. 지난 과정들 이제 돌이켜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처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와 비슷하지만 거의 10배 정도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처음 창당했을 때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창당을 하고 국민적인 기대가 높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상대방과 경쟁하면서 좀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분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적인 일을 신경을 못 쓰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호소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과정도 이 가는 길이 옳은 방향 아닙니까?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그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합당을 하루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왜 이 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비전을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10배는 힘들었습니다. 여기 북쪽에 있습니다. 이시영의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말에 박태경 가는정도는 기획상 가면 올라가는 좀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다른 정당에서 앞으로 좀 이런 북한 사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 같고 이런 논란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좀 박태경 의원이나 이런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 사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북핵 문제가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북핵 문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런 중요한 정책 이외에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주장과 해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당이 되면 의원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같이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합동의총이 열리는데요. 저 가도 되나요? 합동의총에 가도 되나요? 저는 의원이 아닌데. 예. 이제 그런 기회들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워크숍들을 하면서 생각을 맞춰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 겪어온 경험과 역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도 더욱더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 그게 앞으로 이 우리 정당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조선 공보원입니다. 국민의당이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지면서 기존의 국민의당이 캐스팅부츠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민평당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고 또 바른미래당은 야권의 야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래서 범야권 146대 147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이 결국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 되면서 캐스팅보츠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오히려 저희가 유일하게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 될 겁니다. 민평당은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했으니까 그냥 항상 그쪽 편을 들 테고 저희들은 정말로 사안에 따라서 찬성할 것이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게 바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반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당이 원래 해왔던 그 일을 저희들만이 유일하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성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제시를 할 건데요. 어디가요? 바른미래당 한국 지방선거를 하게 될 텐데 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선 승리의 기준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대구나 이런 데 광역지사 수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바른미래당이 광역지사나 이런 걸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지금 일종의 거대 양당은 이미 체계가 다 갖춰져 있고 후보분들이 이미 확실해져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합쳐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 목적이 양당의 구성원들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통합 자체가 큰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양당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새롭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실 텐데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진영이 갖춰지고 아마 3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진영들이 갖춰지면 그때 지도부가 이런 목표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남정신은 그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이 출범하시게 되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지역에 내려가신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 무슨
이승민 대표께서는 어떤 나름대로 보이시겠지만 호남 쪽은 대표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가지와 최근에 이제 무소속 이제 선언을 하신 의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설득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좀 얻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예, 우선 이제 호남에서도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 민평당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왜 통합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우려하시던 일이 정말로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이제 진심을 다해서 저희들이 뚜벅뚜벅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린다면 결국은 저희들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이제 계신 두 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민심에서도 안정을 되찾고 신뢰를 되찾는다면 그분들도 다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호남에서의 지지율 문제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그런 경쟁도 경쟁이지만 민주당이 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어떤 호남에 있어서의 차별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뭐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지방선거 이전에 다시 양강구도로 정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간의 대결 구도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문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비들 현 정부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아침에 모두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점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호남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견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이 해왔던 일이고, 그것을 바른미래당이 계승해서 그 일들을 제대로 하겠다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랑스 박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교정부 질의를 보면서 약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이학재 의원이 이제 유승민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셨는데, 이학재 의원이 청와대가 너무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핵무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분명히 정부 여당도 물론 문제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리고 아까 의원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국당과의 차별화가 바른미래당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전략이나 정책 면에서.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별 차별화가 없는 거 아닌가, 너무 정부랑 각을 세우는 기조로 나가다 보면은 한국당과 유사해지거나 정책적 가치관에서 그 차별점이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하는 야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안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이면 그건 전적으로 지원해야죠. 이중대 소리를 듣더라도 그게 옳은 방향이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반면에 잘못된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민주당과도 그리고 자유한국당과도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BBS 최선호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세 분이 지금 출당을 대표님께서 거부하고 계셔서 남아 있는데, 모 의원은 이제 민평당에 헌신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들리는데요. 통합 이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투표할 때 지역구 의원은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정당 보고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의원직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거기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그 법 정신이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그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기 지도부도 저는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김정은 특사로 어제 김여정이 와서 물론 어제 중앙이 끝나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강북 초청이 온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새당 되면 계속 계세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남북회담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지난 대선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남북회담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남북회담이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과정 또는 그 수단이 될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정부에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들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분이 근데 오늘 표정이 많이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어느 때보다요. 하루 이제 나가는데 정말 개인적인 정말 좀 감정을 좀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다 납니다. 어느 한쪽 생각은 이제 좀 아침마다 마라톤 다시 시작해야지, 그 생각도 들고요. 아침마다 일정이 일찍이어서 최근 몇 주 정도 통 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 생각은 이제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이 한쪽 편에서 또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이게 이제 진짜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는 각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 5만 가지 생각이 지금 다 있습니다. 이제 맞춰도 될까요? 예.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아마 계속 오실 분 또 아니면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가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국민의당의 애정을 가지고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계속 여러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신당 출범할 때 가능하면 다들 뵀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도 도저히 지금 이 인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제 더 많은 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저부터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당은 작은데 왜 이렇게 목소리들은 큰지, 한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아마 주말도 못 쉬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노고도 피로도 이번 그 설날 동안에 좀 푸시고요.
그다음 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뵙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예.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죠, 지금. 간사 다시 뽑아요? 어떻게 되나? 기득권 보장이 안 되는